이제 그러면 나에게 나를 방해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 참 이런 거 찾아내야 되는데 참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런 자기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앨리스가 한 10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해받아야 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좋겠고 나에게 잘했다고 했으면 좋겠다. 즉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저희가 교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저녁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좀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데 좀 이제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찬양하시는 분들 좋아해요.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 저도 찬양하고 듣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야 저는 참 편한데 그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뭐 차도 대접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집중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음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아마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뭘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세미나를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아마 긴장하고 있으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뭘 물어봤는데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응?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도 이거 틀렸다고 지금 말할 수도 없고, 응? 고민이 되지만 할 수 없이 집에 그냥 왔죠. 그냥 집에 왔는데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무슨 답을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나니까 저녁에 막 걱정도 되고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왜 그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봐. 아니 왜 그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했지? 그 답을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단순한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됐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희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또 저녁에 이제 또 잠잘 때가 됐는데 또 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지? 이렇게 잠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탁 웃더니 하는 말이 왜? 당신은 실수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당신 실수 잘해. 뭐 실수 잘하는 사람이 한 번도 실수 안 하다가 실수한 저 사람처럼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순간에 머리를 탁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맞아. 나 실수 잘하지. 그래, 나 실수했다. 어쩔래. 응?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마음이요. 편안해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잠을 못 잘 뻔했나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 사람 내 실수 알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 저것도 모르네? 이런 말 들을까 봐 저녁에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어디 가면 다 인정받아야 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나쁘게 했는데 그렇게 저녁에 잠이 안 오세요? 응?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 상처받는 분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왜 상처받나 보면 공동체에서 누가 그렇게 말을 했대.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가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대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대. 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응? 나를 그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짓을 다 하고 다니고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말이 이상하게 나오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좋다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고 자, 100사람이 모였는데 그 100사람이 다 나를 좋다고 해. 나는 누구일까요? 예? 나는 누구일까요?
100사람이 다 내가 좋대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상한 사람이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취향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네, 취향 자체가 달라요. 네, 나는 뜨거운 거 좋아하고 얘는 찬 걸 좋아해. 근데 찬 걸 좋아하는 사람이 차비찬 얼음물을 나에게 줬어. 그럼 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좋지가 않아. 어머, 얘는 왜 찬 걸 줘? 이렇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해요. 운동 좋아해서 방방 뛰는 사람은 책 보고 앉는 사람 보면 괜히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게 취향 때문에 100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근데 100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100사람에게 다 맞춰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정신 건강이 온전할까? 별로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나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100명이 있으면 난 김기수사 좋아. 이런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좋겠고 그냥 그저 그래. 그런 사람이 대부분 그냥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저 그래 잘 몰라.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래야 건강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좀 많거든. 너무 그러면 좀 신경 쓰세요. 100사람 중에 한 50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럼 돌아봐야지 나를. 내가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어머 저 사람들 성격 이상해. 이렇게 가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100사람이 나를 다 좋아한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과제가 이런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들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들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가 좋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좋아. 또는 난 이걸 못해. 난 그게 싫어. 이 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0사람 중에 한 몇 명은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를 좀, 난 저 사람 좀 별로 싫어.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이런 숙제를 해결해야 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앉으신 분 중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지. 누구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신념이 실은 그 사람을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정받으려고 다 사람들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살면 안 되고요. 사랑하려고 살아야 돼요. 인정을 못 받아도 사랑하고 인정을 받아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사랑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인정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랑 못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뿐이지.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당신 자기는 왜 그래? 난 자기 그런 거 싫더라. 이런 말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해져요.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실은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눈치 맞추고 저 사람 눈치 맞추고 엄마한테 좋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아빠한테 좋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언니한테 좋다는 소리 동생한테 그러니까 맨날 집안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려놓으세요. 지금 해당되시는 분 체크를 딱 하세요. 자기 마음속에. 자, 그 다음. 자, 나쁘고 사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옳은 소리 아니에요? 네? 틀린 사람은 틀리다고 말을 해야지. 그리고 그 처벌을 받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제가 쉼터나 비행 청소년들 이제 가끔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요, 이제 한 애를 상담을 했는데 그 애가 이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인데 이번 추석에 집에 가면 작은 아버지 손을 좀 봐야 되겠대요. 작은 아버지. 그래서 얘가 거기에서 짱이에요, 짱. 좀 주먹도 좀 쓰고 그러네요. 손을 좀 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아버지로서 아버지에 대한 태도나 자기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불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작은 아버지가 연세가 몇인데 자기보다 몇십 살이 위에요. 그럼 작은 아버지 뭐 하시니? 작은 아버지가 깡패 퇴장.
야, 너 그러다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근데요,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가만히 두고 넘어가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비행 청소년 중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걔는 왜 싸우냐면, 이런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얘가, 그 보호 시설에 있는데, 그 시설에서 얘들하고 잘 싸워요. 그리고 얘가 심판자 노릇을 해. 누가 또 좀 얘 무시한 것 같으면,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응? 그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싸움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싸움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보니 너는 틀린 거 보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행동하는 걸 그냥 넘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니? 그랬더니 자기가 바보 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다 간섭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시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꿨죠. 예를 들면 정말 너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가 길 가다가도 둘이 싸우는데 정말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으면 간섭해서 그거 재판하고, 또 차 타고 가다가 저 사람이 잘못하면 또 가서 싸우고, 그럼 너 어떻게 되겠니? 너 이 쌤 어떻게 살까?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러다가 길가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 이 추석에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자기 작은 아버지가 짱이래요. 깡패야, 깡패. 깡패인데, 그래도 작은 아버지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우리 생각해보자. 응?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진짜 너가 이렇게 다니면서 틀렸네, 맞았네. 저건 분명히, 응? 심판 받아야 되고, 쟤는 징벌을 받아야 되네. 이렇게 사나. 아니면 자기 옳게 사는데 신경 쓰나.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응? 그리고 그거를 네가 왜 하고 다녀.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실은 그 공평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너와 내가 공평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 일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고, 벌받아야 되고,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게 참, 그런데 다 간섭하고, 거기에 다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들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엄마들이 어때요? 비상이에요. 1학년 들어가면 엄마들이 상담받으러 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엄마들이 불평이 뭐냐면, 왜 선생님이 공평하게 돼야지, 쟤는 예뻐하고 얘는 미워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얘가 둘이시죠? 둘이 똑같이 예뻐요? 여러분, 애들이 똑같이 이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내가 똑같이 이뻐하려고 하지만 더 이쁜 놈이 있고 조금 더 마음이 안 가는 놈도 있어요. 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면 별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공평해야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안에 있나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써드린 부분에 있는 건데, 자,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건 내 인생의 실패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하는 거다. 이것도 맞는 말 같지나요? 이제 특히 이제 고3 엄마들 있잖아요. 고3 엄마들에게 물어봐요.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상이 안 된대요. 얘가 떨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고3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고3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아직 고3이 안 된 분도 계세요. 근데 어땠어요, 여러분? 그때 아이들 처음 대학 갈 때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았어요? 그렇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그쵸? 근데 하늘이 무너졌어요. 아무나. 떨어졌어요? 예. 저도 우리 큰애가 대학을 가는데 정말 얘가 떨어지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떨어졌어요, 얘가. 근데 하늘이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지금 우리 형편이 떨어질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또 하늘이 안 무너지고요. 또 이제 참 그런 신비한 경험인데 그 하나님 떨어질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얘는 취소하시고 다시 얘 들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 얘가 1년 다시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유익했고 아주 몇 배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면할 때 어떻게 생각되냐면 아까 그 말씀이 딱 맞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정말 다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념이에요. 이 실패하면 이건 완전히 내 인생이 실패고 이게 안 되면 내 인생 끝장나고 막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듯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게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예. 지금도 여러분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꼭 돼야 돼. 이런 것들. 그것이 안 되면 절대 안 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무너질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고통을 느끼면, 고통스럽지 않으면 좋겠다. 어쨌든 고통스럽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인간은 어떠냐면, 고통에 대해서 아주 자동적으로 고통을 피하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고통을 느끼면 안 된다. 편안해야 된다.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고통에 대해서 아주 반사적으로 우리 인간은 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왜 안 돼요? 선생님,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그래서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게 힘드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다. 그런 게 뭐예요?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싸워야 된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또 뭐가 힘들까요?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딱 직면해서 마주하고 인정하고 처리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네. 실패했을 때 그런 것들 내가 마주해서 처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피해요. 또 피해요. 또 피해요. 근데 이 피하는 갈등을 마주하고 이렇게 돼서 나 정말 나는 이게 힘듭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난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엄마가 하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피해요. 근데 이 갈등을 직면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100의 에너지가 든다면 계속 피하는 데는 200, 300의 에너지가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정말 이렇게 쭉 인생을 검토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는데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 차라리 고통을 말하고 직면해서 내가 고통 당한다 이렇게 가면 해결될 일을 자꾸 피하면서 에너지는 계속 낭비되면서 또 그러면서 또 고통은 점점 커져요. 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상 오늘 전화 한 통 하면 될 일이 있어요. 집사님, 실은 아까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좀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마음 풀어요. 이러면 끝날 일을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는 것도 어색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어때요? 미루죠. 그러면 이게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일이 한 2년 지나요. 그때는 만나서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그게 이렇게 커져가지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그냥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은 우리는 고통을 피하다가 더 큰 고통을 만들고요.
고통을 피하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손실시켜요. 우리가 거절이라는 것들을 하기 힘들어서 계속 그걸 미루고 있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도 많죠. 실은 보면 제가 애를 키워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중에 마음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좀 냉정하고 이렇게 탁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아픈 말도 그냥 해요. 좀 피해가 되고 힘든 것도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아니요 해야 될 때, 예, 이렇게. 근데 그게 처음에는 거짓말이 아닌데 넘어가다 보니 거짓말이야. 그래서 막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그 거짓말쟁이가 막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 이중인격자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피하고 말 못하고 그런 거지 이중인격자가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불편함, 고통을 참고 피해가는데 아주 선수예요, 선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 성격 더럽다 이런 사람들이요, 차라리 고통을 딱 관통해서 가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쵸? 예. 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왜? 내 과거에 그랬으니까. 아까 그 이야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될 때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얼마나 화를 잘 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10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나무라지 마세요. 응?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당신 그래도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래요, 마음이.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은 노력했고 그게 10분의 1밖에 안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죽겠다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화를 잘 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과거에 내가 이랬잖아. 이게 이제 실은 참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합리적 신념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뭐가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못 나가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거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난 능력이 없잖아. 또는 내가 일해본 적이 없잖아. 또는 내가 뭘 똑똑하게 나서서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라고. 또는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도 해요. 근데 실은 그게 어쩌면 나를 가두고 있는 어떤 틀일 수도 있어요. 그죠?